이번 시간에는 고사성어 우유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우자가 애두를 우자입니다. 애둘다. 애둘다. 발음 좀 힘들죠? 애두르다. 그러니까 선뜻 나아가지 않고 멀리 좀 피하다. 또 애둘러서 이야기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애두르다. 그래서 잘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위에서 알아듣도록 하다. 그런 말이고요. 자, 유자는 유황 유자니까 선비를 말하겠죠. 그래서 애두른 선비가 불을 구하다. 지기감 구하죠. 애두른 선비가 불을 구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유구하라는 말은 어리석은 선비가 불을 끄다. 지기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원칙만 지키다가 이를 그르치다 또는 소신을 지키다가 저기 그 뭐죠? 저기 자기의 그 실리를 잃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칙과 또는 이 소신도 있고 그 다음에 실리, 이 원칙과 실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비예요. 선비가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집에서 백면서생이라고 뭐 이야기하죠. 그래서 책만 읽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선비들은 이 어떤 정의로운 그 규칙 또는 그 도덕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이 그 원칙 또는 남한테 보이는 허세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비가 와도 뛰지를 않는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예컨대 이제 시골에 보면 이 덕석이라고 하죠. 얼마나 쓰는 말이라서 굉장히 서투른데 이 덕석이라는 게 있어요. 덕석에다가 별을 넣거든요. 별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인은 나가서 집에 가서 밖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집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집에서 책 읽던 이 남편 즉 선비가 이 비가 오면 이걸 덮는다든지 별을 담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둔대 이걸 비가 맞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다가 공부를 하다가 비 오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 일, 비가 오면 시골은 막 이게 거들어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선비들이 참 그러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제가 선비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마 허생전인가요? 허생전이 책만 읽고 이 부인이 나가서 이 힘들게 뭐좀 이 밥을 빌어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옛날 소설에 참 많아요. 그런데 허생은 그 따라 다 이제 떨치고 나가서 뭐 했죠?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금을 벌어서 그걸로 좋은 일 썼다.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이 현실 감각이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허세에 찌들어 있다. 실리보다는 원칙 뭐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리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선비들의 옛날에 우리가 산업공상 시대에 선비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우리가 풍자하고 비아냥거리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한데, 자, 그 내용 이 이야기의 연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에 그 조나라에 성냥감이라는 집에 불이 났대요. 성냥감. 이 조나라 시대 성냥감이라는 이 양반 집에 불이 났는데, 지붕에서부터 불이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끄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 집에 사다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들 성냥육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불러서 이웃집 옆에 분수씨, 이름이 참 재밌죠. 분수씨 집에 가서 사다리를 빌려와라. 이렇게 했는데 성냥육 그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에게 배운 바대로 깔끔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지금 이게 가당치 않겠습니까? 빨리 가서 사다리 들고 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를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가서 태어난 모습으로 분수집에 가서 3번 또 의불 했어요. 예의를 갖춘 거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쪽 기둥 사이에 앉았었대요. 그래서 분수씨는 손님 접대하는 하인을 불러서 손님이 오셨으니까 술상을 봐오겠대요.
지금 미치겠죠. 술상을 버올리고 말린 육포와 간단한 어장으로 안주 삼아서 술을 대접했대요. 네, 그래서 술을 성냥후 그 아들은 술을 먼저 받아 마시고 주인에게 술잔을 올리며 예를 또 감추었대요. 그래서 한 잔씩 마시고 나서 본수 씨가 물었대요. 그 집 주인이 물어봤죠. 자, 어인일로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나한테 분명히 온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일입니까? 라고 해서 이야기를 물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성냥육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우리 집에 재앙을 내렸는지 불이 났습니다. 뭐 이런 말이 왜 필요해요? 그냥 불났다 그러면 되죠. 불길이 세차게 올라 불을 꺼야 되는데 어깨에 날개가 없어서 날아오지도 못하고 이런 말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식구들이 지붕만 쳐다보면서 울부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듣자니 귀덕에 사다리가 있다 하여 불을 끌려고 빌리러 왔는데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분수 씨가 발을 둥둥구리며 어찌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산속에서 밥을 먹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먹던 밥도 버리고 도망쳐야 하고 물가에서 발을 씻다가 악어를 만나면 신발을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법이요. 여기서 우리들은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 법이겠죠. 집에 불이 났는데 이보다 급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여기 와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뜸을 들인 다음에서야 사다리를 달라고 하십니까? 어서 가지고 가세요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갖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옛날에는 그 초가집이잖아요. 불이 집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 타버리고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그 표현이 모르겠는데 자하 기우야라. 자, 자는 뭐 상대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는 어찌 기우 그렇게 애둘르십니까? 또는 어찌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십니까?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옆집에 불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에 불났을 때 우리가 이제 남의 집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아마 형법에서 긴급피난인가요? 그 23조인가? 자, 하도 한 40년 전에 아니죠. 20살이니까 37년 전에 배웠던 그 긴급피난이 맞을 거야. 그런 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어떤 긴급한 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보다 작은 그 어떤 법익을 침해했을 때는 이 책임을 면한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하물며 자기 집에 불이 나서 불을 끌어가야 되는데 사다리를 빌리러 가서 그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올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양반들을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구하는 애두르는 유학자가 불을 구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을 비유한다. 그래서 너무 원칙이라든가 곧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진리를 까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주에서도 관과 재가 있겠죠. 관과 재. 좀 논리를 비약하면 이 재성과 관이 있어요. 그러면 재성은 뭐죠? 실리파라고 할 수 있죠. 실리파. 관은 뭐죠? 명예예요. 명예.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남한테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이 관이 발달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생활도 잘 하겠죠. 왜냐하면 남한테 보이는 것도 잘 해야 되니까. 잘하는 그러한 취향이니까. 재성은 뭐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실리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재관이 둘이 있으면 좋겠지만 재관이 없고 재성이 발달된 사람은 실리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보이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실리가 있으면 남한테 보이는 건 신경 쓰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도 사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출처가 명나라 때 학자 송령, 이 명나라의 학자일 때 송령, 이 사람이 전통적인 유학 공부를 많이 하여 누구보다도 전통적인 신문을 많이 남긴 사람을 알게 됐다. 그 우화체의 산문집 연서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사다리가 없어 애태운다는 우유석자라고도 한다. 이 석자가 뭐죠? 우유, 애두르는 선비, 애두르는 유학자가 석자가 뭐죠? 아낄 석자예요. 아끼다, 아낄 석자. 쟤는 사다리 제자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아낀다. 이렇게도 말아간다. 우유석자라고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선비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답답한 그런
현실에 대한 답답한 인식을 좀 비꼬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 일상적으로 신을 신이 없어서 맑은 날에도 남학신을 신는 가난한 선비는 남산골 딸깍발이. 옛날에 이제 그 비 올 때 남학신을 신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맑은 날에도 이제 신을 게 없어서 이걸 신거나. 그다음에 백면서생, 이 말을 많이 들어봤죠. 백면서생. 그다음에 게으른 선비는 설날에 다락에 올라가서 글을 읽는다. 게으른 선비 책장 넘기기, 이런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비유해서 둘러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빠른 길을 두고 먼 길을 애둘러서 우회하는 선비의 답답한 행동을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집을 홀랑 태우는 우를 범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선비 답답한 거를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 허생전인가 보면 그것이 이제 선비가 나가서 자기 배운 바를 실용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으죠. 또 우리 그 정량교육이나 이런 정량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뭐죠? 실용학파가 있죠. 어떤 뭐 경세용인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홍대용 뭐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그 국사 시간에 실학파 배웠죠. 실학파. 그래서 실학파는 이런 구태연한 이 양반 사이에 이런 것을 깨고 이제 실학의 정신을 이제 그 중시하던 실용주의 학문을 중시하던 그런 학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우유구화, 어리석은 선비, 애두르는 선배가 불을 구하다 관련해서 이 현실감 떨어지는 그 선비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원칙만 지키다가 어떤 이를 그르치는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할 때 쓰는 고사성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상으로 우유교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